이른 새벽 5시. 늘 그랬듯 영무원은 집을 나섰습니다. 40년을 걸어온 이 길을 오늘이 마지막으로 걷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려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월이 그를 느리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부정해진 등, 성성한 흰 머리, 그리고 손등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그의 눈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지켜본 눈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촉촉해 보였습니다. 역 앞 골목길을 돌아서자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적벽돌로 지어진 역사. 1972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그저 하나의 일터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와 시작한 영무원 생활. 처음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임시방편 같았던 일이 어느새 평생의 소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입구에서 마주친 것은 후배 영무원이었습니다. 20년 후배지만 이제는 그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앞에서는 여전히 풋내기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늦을 순 없지. 영무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2023년 12월 31일 이 역이 무인화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40년 전 첫 출근 날이 떠올랐습니다. 26의 청년이었던 그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기차표를 끊어주는 법부터 시작해서 열차 시간표 외우기, 승객들의 질문에 답하기,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첫날 실수투성이었던 그에게 당시 영무원 선배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영무원이라는 게 단순해 보여도 말이야. 사람들의 소중한 여행과 만남과 이별을 책임지는 일이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역사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역사 안이 밝아졌습니다. 오래된 대합실의 의자들, 벽에 걸린 열차 시간표, 그리고 창구.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오늘 하루가 지나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풍경들이었습니다. 창구 뒷자리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소중하게 보관해둔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72년 40년간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써온 일지였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보고서와는 다른 그만의 특별한 기록이었습니다. 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했던 하루의 순간들, 때로는 자신의 생각까지도 적어두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2년 3월 15일 맑음, 첫 출근 날. 모든 것이 어색하고 떨렸다. 영무원 선배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젊은 날의 글씨가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4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밖에서 새벽 기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시 20분. 첫 차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온 그 소리였습니다. 영무원은 공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하루,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차에서 내린 승객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무원은 창구에서 일어나 여성을 안내했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받아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결국 버스를 타야 했으니까요.
저기 보이시는 파란 지붕 건물 앞이에요. 10분 후에 시내버스가 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무원님이 계시는군요. 요즘은 대부분 무인역인데. 영무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까지만요. 내일부터는 여기도 무인역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영무원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성이 떠나고 나자 영무원은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첫 근무 때 만난 첫 승객은 누구였을까요? 일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1972년 3월 15일 첫 승객은 할머니 한 분이셨다. 아들을 만나러 서울에 간다고 하셨다. 기차표를 끊어드리면서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웃어주셨다. 아, 그 할머니.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당시 영무원은 기차표를 끊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잘못 찍을 뻔했고 거스름돈 계산도 헷갈렸습니다. 그런 그를 할머니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영무원으로서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승객은 단순히 표를 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 할머니는 그 후로도 종종 역을 이용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 역을 거쳐 가셨습니다. 갈 때는 설렘으로, 올 때는 아쉬움으로 가득한 표정이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영무원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의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이 역에 왔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역에 있는 친절한 영무원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영무원은 퇴근 후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승객의 죽음을 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지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11월 3일 김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미소가 생각난다. 내가 영무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신 분이셨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단순히 기차표를 팔고 열차 시간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여행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일하게 된 것은 6시가 되자 두 번째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이 좀 더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병원에 가는 어르신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각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무원은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여행을 도왔을까요? 수만 명, 아니면 수십만 명.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만남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7시 30분 등교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항상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영무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중학생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매일 기차를 타고 옆 동네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영무원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라. 아저씨,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한 학생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무인역이 된단다.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은퇴해서 집에서 쉬어야지.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거예요? 영무원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인사가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학생들을 보내고 나서 영무원은 또 다른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매일 아침 학생들이 기차를 탔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남자아이였는데 항상 혼자서 조용히 기차를 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인사를 하지도 않았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이 창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구나? 영무원이 물었습니다. 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공부를 못해도 괜찮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저희 아버지가 농사밖에 모르시는데 저보고 공부해서 출세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18살 소년의 고민이었습니다. 영무원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선을 다했다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정말요? 응. 부모는 자식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봐도 기뻐하시는 법이야. 그 학생은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영무원에게 인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대학생이 된 그 학생이 역에 왔습니다. 아저씨, 저 대학 붙었어요. 그래, 축하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아저씨 말씀대로였어요. 그 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했습니다. 일지를 뒤적이다가 그때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1986년 5월 12일 말금 대학 합격 소식을 알려왔다. 몇 년 전 고민에 빠져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때로는 한마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영무원이라는 직업의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아이, 가정 형편 때문에 걱정하는 아이들. 작은 시골역의 영무원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때로 인생의 조언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른이 된 그 아이들이 역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버텼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무원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작은 역에서 기차표를 파는 사람일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오전 8시 기차가 떠나고 나자역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무원은 창구에 앉아 멀어져가는 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기차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실려 있을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 40년 동안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영무원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용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 그리고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배웠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한 쌍의 젊은 연인이 역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40년 전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영무원은
문득 아내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1973년 봄이었습니다. 영무원으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3시 기차에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역대합실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무원은 걱정이 되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성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친구가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영무원은 고민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동네 사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찾는 분 성함을 알려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김영이라는 친구인데요. 아, 김영희 씨요. 우체국 근무하시는 분 아닌가요? 맞아요. 아시는군요. 영무원은 우체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김영희 씨는 깜빡하고 잊고 있었다가 급하게 역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안해. 일이 바빠서 깜빡했어. 친구들은 반가워하며 제외했습니다. 김영희 씨가 영무원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그 여성이 영무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미소가 영무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친구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는 방학 때마다 이 역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영무원을 만나는 것도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영무원 역시 순이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역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서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런 작은 역에 와주셔서 고맙죠. 서먹했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학 생활 이야기, 고향 이야기, 꿈과 장래, 희망까지 대합실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가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영무원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편지 교환.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가는 편지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영무원은 매일매일의 역 풍경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새벽에 들려오는 기차 소리, 계절마다 바뀌는 플랫폼 주변의 풍경,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순이는 대학 생활의 이야기를 편지에 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영무원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2년 후 순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영무원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 이 동네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정말요? 네.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1975년 봄, 역 근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일지에는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5일 맑음. 오늘 순이와 결혼했다.
이 작은 역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결실을 맺다니. 영무원이라는 일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지켜보고 싶다. 지금 눈앞의 젊은 연인들을 보며 영무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들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까요? 역은 단순히 출발과 도착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준 곳이었습니다. 오후 4시,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내리는 첫눈이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무원은 40년 동안 이 창을 통해 수많은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봄이면 역 주변에 갯나리와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플랫폼 옆 작은 화단은 영무원이 직접 가꾸었습니다. 승객들이 꽃을 보며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영무원님이 직접 기르신 거예요. 네, 작은 정성이지만요. 정말 예뻐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름이면 역사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제비들을 보며 계절의 순환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태풍으로 제비 둥지가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무원은 사다리를 가져와서 둥지를 다시 고정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새 둥지까지 챙기세요. 생명은 다 소중하니까. 그 제비들은 다음 해에도 찾아왔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영무원 주변을 빙빙 돌며 날아다녔습니다. 가을이면 역 뒤편 산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단풍 구경 오는 관광객들로 평소보다 역이 붐볐습니다. 이 동네에 단풍 명소가 있나요? 역에서 10분만 걸어가시면 아주 예쁜 단풍길이 있어요. 영무원은 늘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때로는 직접 그려준 약도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승객들을 위해 대합실에 난로를 피웠습니다. 따뜻한 차도 끓여서 대접했습니다. 좋으시죠?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배려가 있어서 기차 여행이 좋아요. 일지를 넘기다가 특별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88년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기차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계셨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크리스마스가 외로우신 것 같았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지 오래됐다고 하셨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크리스마스 이후로 영무원은 매년 연말연시에 혼자 계신 승객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탕 한 개, 따뜻한 차 한 잔이었지만 받는 분들은 늘 감동해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5일 맑음, 어린이날에 가족 나들이 온 승객들이 많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역이 떠들썩했다. 한 아이가 기차 아저씨라고 부르며 그린 그림을 줬다. 기차와 영무원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나를 영웅처럼 크게 그려놨다. 아이들 눈에는 내가 멋져 보이는 모양이다. 그 그림은 지금도 서랍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어설픈 그림이었지만 영무원에게는 어떤 상장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계절마다 역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봄에는 벚꽃 구경 오는 연인들, 여름에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가족,
가을에는 단풍놀이 나온 어르신들, 겨울에는 스키장을 가는 젊은이들, 각각의 계절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영무원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언제나 같구나. 지금 창밖에 내리는 첫눈을 보며 영무원은 40년간의 모든 계절을 추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창을 통해 계절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40년간의 아름다운 계절들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후 5시 마지막 출근 시간 기차가 떠나고 낮아 역이 조용해졌습니다. 영무원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받은 감사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보내준 편지, 어린이들의 그림 편지, 연하장, 안부 인사들, 모두 합치면 수백 통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74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영무원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여름에 할머니 댁에 가면서 기차를 탔던 초등학생입니다. 그때 길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을 때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무사히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내년에도 할머니 댁에 갈 때 인사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 민수 올린 어린이의 서툰 글씨였지만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영무원은 그 아이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은인 같은 영무원님께, 저는 10년 전 수험생이었을 때 선생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당시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재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사 김영우들이. 영무원은 그 학생을 기억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19살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의 편지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은인 영무원 선생님께, 선생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 겨울 밤차를 기다리며 역에서 혼자 울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건네주신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고 하셨죠. 그 후로 5년, 정말로 내일은 더 나아졌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희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아이와 함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김이영 올리. 영무원은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대합실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젊은 녀석.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와 위로의 말만 건넸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말이 되었다니. 최근에 받은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영무원 할아버지께, 저는 20년 전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기차에서 인사해 주시고 때로는 공부 이야기도 들어주셨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저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환자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박준호드. 편지를 읽으면서 영무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영무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영향을 주었다니. 마지막 편지는 어제 받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영무원님께 4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님께서 지켜주신 이 작은 역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님의 은퇴를 축하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라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 대표하여 이 편지에는 수십 명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평소에 역을 이용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영무원은 모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40년간 이렇게 많은 감사를 받으며 살아왔구나. 이 편지들이야말로 자신이 받은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기차가 역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듣던 기차 소리가 오늘로 끝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무원은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면서 각각의 얽힌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도장, 40년간 매일 찍었던 그 도장. 승차권에 찍힐 때마다 누군가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때 묻은 계산기, 요금을 계산할 때마다 사용했던 것. 요즘에야 전산화되었지만 예전에는 모든 계산을 손으로 했습니다. 작은 라디오, 적막한 밤 근무 때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40년간의 영무일지. 이것만은 집에 가져가서 평생 보관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는 동안 후배 영무원이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선배님께 배울 게 아직 많은데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앞으로는 내가 이 역의 마지막을 지켜야겠구나. 무인화되면 제가 가끔씩 점검하러 올 예정이에요. 그때 선배님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영무원은 후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이 역을 잘 부탁해. 7시가 되자 가족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내와 2 아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같이 놀 수 있어요? 손자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놀아줄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간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영무원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소. 혼자서 집안일 다 하면서 우리 같이 고생한 거죠. 이제 둘이서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해요. 마지막으로 역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40년간 매일 보았던 풍경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창구, 대합실, 플랫폼.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들입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 없이 차가운 기계만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40년간 이 역에는 충분한 사람의 정이 스며들었으니까요. 비록 무인역이 되어도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분명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영무원은 생각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꿈꿔왔던 여행도 떠날 수 있고, 손자들과 더 많이 놀아줄 수도 있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청소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영무일지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40년간의 역 이야기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영무원은 말했습니다. 40년간 영무원으로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사람들의 소중함, 작은 친절의 힘, 그리고 매일매일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일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시는 거죠. 앞으로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어. 그날 밤 영무원은 마지막 일지를 썼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오늘로 40년간의 영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돌이켜보니 후회할 일은 하나도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소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영무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거창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작은 친절, 그리고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40년간 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나를 필요로 해준 승객,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40년간 뒤에서 지켜봐준 가족들까지, 모든 분들 덕분에 나는 행복한 영무원이었다. 고맙습니다.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새해입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영무원은 평생 잊지 못할 40년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달릴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새로운 영무원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기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마지막 역에 도착할 때까지. 팔로우큐. 1년 후 봄날, 은퇴한 영무원이 다시 그 역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무인화된 역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역 한 모퉁이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라역 영무원 공로 기념 1972만 2023 40년간 이 역을 지켜주신 영무원님의 헌신을 기리며 영무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옆에 있던 안내문을 읽어보니 지역 주민들과 승객들이 서명 운동을 벌여 시청에 건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간 우리와 함께했던 영무원님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영무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퇴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 주다니.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영무원 아저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20년 전에 2억을 자주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아저씨가 해주신 따뜻한 말씀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2억이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무인하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저씨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영무원은 마음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다니.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영무원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느냐로 측정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런 면에서 정말 부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간 만난 수만 명의 사람들, 그들과 나눈 따뜻한 인사와 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고마운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영무원은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